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을 등에 업고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자 했던 사람을 시원하게 걷어차 버렸던 30대 여자입니다. 전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웨딩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수많은 가족들을 만났었습니다. 그중에선 누가 봐도 화목한 집안도 있지만 껍데기만 가족인 집안도 많습니다. 한 가족이 되려면 가족의 허물도 감사 안아줄 줄 알아야 한다지만 전 도저히 그 허물을 감사 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충격의 반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그때의 상황,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히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웨딩홀을 오랫동안 운영하시며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었어요. 오빠 절 키우시며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지금이야 혼인율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과거엔 정말 웨딩홀이 호황기였거든요. 주말에 부모님이 항상 바쁘셔서 남들 놀 때 같이 놀러 다닐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저희 남매는 편안하게 자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골칫거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오빠였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았던 오빤 어릴 적부터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니는 사고뭉치였어요. 사춘기가 되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집도 여러 번 나가고 학교도 잘 안 다니고 늘 말썽을 부려 엄마 아빠는 항상 오빠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아야, 네 오빠 연락 없었니? 집에도 아직 안 왔지? 아우, 얜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며칠째 연락도 없고 말이야. 여보, 이러다 우리 윤호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겠지? 여보, 걱정하지 마. 사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뭔 일이라도 있겠어. 하여간 이번에 들어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지. 이 자식 정신도 못 차리고 말이야. 오빠의 방황은 정말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정도였고 대학도 전문대로 겨우 진학해 대학 졸업도 정말 겨우 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겨우 간신히 흘러갔던 게 바로 오빠였죠. 그런 오빠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혼자서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네요.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대학 졸업 후에 오빤 그런 대로 밥벌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오빠가 한순간에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딱 20대 후반이 되니까 갑자기 오빠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평생 부모님 생신이라고 해도 선물은커녕 축하 메시지 한 번 보낸 적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생신에 꽃다발이랑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나 아빠랑 엄마 모두 그 모습을 보고서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꽃다발이랑 선물이에요. 어? 그래 아들. 고맙다. 아유, 예쁘네. 평소 이렇게 잘하는 오빠였다면 진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좋아하셨겠지만 정말 단 한 번도 살가워 본 적 없었던 오빠가 저러니 엄마 아빠는 오히려 더 걱정을 하셨답니다. 그날 오빠와 밥을 먹고서 오빠가 다시 자취집으로 떠나자 부모님께선 저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어요. 세상에, 윤호재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래서 안 하는 짓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생전 한 번 나한테 선물해 준 적 없던 애가 갑자기 왜 저러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당신한테 별말 없었어? 나한테도 별말 없었는데. 아니다. 며칠 전에 엄마 생일날 집에 와서 밥 먹겠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좀 이상하네. 당신 생일이라고 일부러 시간 빼고 그런 적은 없었잖아. 대체 왜 그러지? 그러니까 말이야. 제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뭐 큰 사고라도 친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어디 아픈 건가? 정아야, 오빠가 너한테 뭐라고 안 하디?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하는 거 너한테라도 말은 했을 거 아니야. 아니, 나한테도 별말 없었는데. 그나저나 오빠 이상해. 진짜 뭔 일 있나? 그저 꽃다발과 선물을 가지고 온 것임에도
오빠의 이런 행동은 저희 집에 큰 논란이 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자꾸만 쉬는 날엔 집에 와 같이 밥도 먹고 부모님한텐 종종 안부 전화까지 한다더라고요. 분명 무슨 일이 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오빠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여자친구 덕분이었어요. 그 여자친구와는 2년을 연애했었는데 그동안 정말 제가 아는 오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엄청 다정해지고 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이 방황할 때 붙잡고 하소연하고 훈육도 하고 다 해봐도 정신을 못 차리던 오빠였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오빠를 한순간에 바뀌게 했는지 부모님께선 당장 결혼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정아야, 요즘 오빠 딴 사람 같지? 아무래도 오빠 여자친구랑 결혼시켜야 할 것 같아. 넌 오빠 여자친구 본 적 있어? 아니, 본 적 없지. 사는 것도 다른데. 근데 확실히 오빠가 여자친구 만나고 나서부턴 진짜 변한 것 같아. 이러다가 오빠 헤어진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얼른 결혼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 그런 저희의 바람이 닿았는지 두 사람은 정말 2년 연애 끝에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집에 와서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뭔가 사연이 있는가 싶었는데 저희는 오빠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오빠가 프로포즈를 했지만 여자친구 쪽에서 좀 주저한다는 거였어요. 그 이유를 듣고 부모님께선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죠. 실은 여자친구가 부모님이 안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는데 두 분 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도 따로 없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결혼을 고민해보겠다고 해서요. 엄마, 아버지, 저 여자친구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여자친구 설득해서 결혼할게요. 뭐?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네. 근데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자친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저한텐 여자친구가 천사나 다름없어요, 엄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사실 집안만 본다면 저희 집은 좀 여유로운 편이고 오빠의 여자친구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으니 주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선뜻 결혼하겠다고 승낙할 수도 없었겠죠. 처음엔 엄마 아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니 전 그런 환경이 부모님께 마음에 안 드시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당장 윤호 네 여자친구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답도 없을 것 같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 자리 마련하면 엄마랑 아빠가 갈 테니까. 그렇게 오빠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부모님께선 그 자리에서 당장 결혼하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신혼집까지 싹 다 마련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집 오라고 하셨대요. 엄마 아빠는 오히려 혼자서 외롭고 힘들었겠다며 오빠의 여자친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새언니를 위해 정말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줬습니다. 웨딩드레스도 그때 당시 제일 고급스러운 걸로 해주셨고 웨딩홀 꽃장식도 생화로 온 홀을 가득 채울 정도로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그렇게 새언니는 저희 집에 대환영을 받으며 식구가 되었죠. 결혼을 한 새언니는 너무 심성이 착하고 고운 사람이었어요.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제일 착하고 좋은 사람이 바로 저희 새언니일 겁니다. 결혼하고서도 어찌나 저희 집에 잘하는지 집에 가면 종종 새언니가 집에 와 있곤 했어요. 엄마랑 같이 옆에 앉아 TV를 보면서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새언니가 저보다 더 딸같이 살갑게 대한답니다. 어머님, 저번 화 보셨어요? 저 진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어떻게 전개가 저렇게 된대요?
그지? 나도 저번에 보고 엄청 놀랐잖니. 우리 고구마 튀김이나 먹으면서 같이 볼까? 입도 좀 심심한데. 좋아요, 어머님. 제가 마실 거 가지고 올게요. 아유, 아니야. 고구마 튀김에 막걸리지.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우리 막걸리나 한 잔 마시자. 새언니가 저희 집에 오고 나서부턴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엄마도 새언니를 너무 예뻐하시고 아빠도 며느리를 제일 먼저 챙기시고 오빤 진짜 제대로 정신 차려서 열심히 일도 잘하고 있답니다. 정말 사람 한 명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다는 걸 새언니를 통해 알게 되었네요. 저 역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을 꿈꾸게 된 건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였어요. 오빠가 결혼하고서 새언니 사이에 조카도 태어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저도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때 만나게 된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정말 부지런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제가 좋게 봤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께 참 잘하는 모습이었죠. 데이트를 하다가 종종 맛있는 간식을 먹을 때면 항상 남자친구는 그걸 포장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뭐야, 오빠 집에 포장해서 가지고 가려고? 오늘은 많이 포장하네. 식구들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야? 아, 할머니께서 이걸 되게 좋아하시거든. 또 엄마랑 아버지도 좀 출출하실 것 같아서 우리 집 식구들이 야식 먹는 걸 참 좋아해. 정한애는 어때? 우리도 야식 좋아하긴 하지. 그나저나 할머님이랑 부모님이랑 다 같이 살면 진짜 어릴 적부터 북적북적 했겠다. 동생도 둘이나 있잖아. 어릴 땐 그랬지. 근데 지금은 동생들도 다 따로 나가 살고 삭막해. 어릴 땐 참 왁자지껄하고 좋았는데 말이야. 종종 남자친구를 통해 가족 얘기를 들을 때면 이렇게 화목한 집안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화기애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오빠가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 사실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 저희 집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의 연애 끝에 저 역시 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남자친구가 하는 부모님 얘기에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사실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흔치 않은 얘기기도 하고 거기다 고부 사이가 좋은 경우는 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 얘기를 들을 때면 고부 갈등 한 번 없이 너무 화목하게 보이더라고요. 엄만 시집 오시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 벌써 40년이 다 돼가네. 지금까지 그렇게 모시고 살면서 큰 소리 한 번 난 적 없다니까. 난 그래서 우리 엄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정말? 우와, 아무리 예전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두 분이서 정말 사이가 좋으셨나 봐. 어, 다른 아빠 형제들이 할머니 이제 모시고 가겠다고 해도 엄마가 이젠 싫다면서 거절하시는가 봐. 그런 거 보면 고부 갈등이 어느 가족한테나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엄마도 아마 너랑 결혼하면 며느리를 누구보다 아껴줄걸? 한 번 시집살이 안 겪어보셨는데 당연히 며느리 아끼시겠지. 주변에서 듣기론 본인이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면 그게 또 대물림이 되어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선 시집살이 한 번 없이 고부간에 사이좋게 40여 년을 사셨으니 정말 인품이고 성품이고 좋으신 분이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고서 처음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인사로 온 남자친구는 싹싹하게 저희 부모님 물음에도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부모님께선 뭐 하시나? 네, 아버지께서 회사 다니시다 지금 은퇴하셨고 소일거리로 지인분 회사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고 계세요. 어머니께선 전업주부셨고요. 음, 형제는 어떻게 되는가?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는데
둘 다 먼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들어보니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 아버지께서 장남이신 건가? 네, 부모님이 결혼하시면 삽갈하셨어요. 다른 아버지 형제분들도 할머니 이제 모시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이젠 부모님께서 끝까지 모시겠다고 하고 계시고요. 부모님께선 남자친구 이런 말에 남자친구를 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가족 분위기가 너무 화목하고 좋아 보여 이런 집안에 시집가면 사랑받으며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성공적으로 첫인사를 마치고서 남자친구의 집에 저도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 인사를 가던 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정말 반갑게 맞이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너무나 좋아하셨죠. 어머나, 세상에 우리 학주가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기대했는데 정말 듣던 것보다 기대 이상이네. 반가워요. 난 학주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박정아라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거 소소하게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이 참,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와도 되는데 말이야. 얼른 들어와요. 식사 준비는 다 됐어요. 앉아서 밥 먹으면서 차차 얘기 나눠봐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보니 음식도 한상 가득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친구 할머니께선 보이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제가 말을 꺼내자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군요. 아, 학주 씨 할머니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 가신 건가요? 어, 그게, 방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셔. 원래 밥때가 안 맞아서 따로 먹거든. 그래도 인사를, 아니야. 쉬고 계시는데 괜히 가서 인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앉아서 밥 먹자. 저녁 6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남자친구 할머니는 벌써 저녁을 다 드셔서 주무신다는 얘기에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는데도 한 번을 할머니는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론 거동도 잘하시고 건강하시다고 들었는데 거의 2시간 내내 밥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아예 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식사하는 동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도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저를 정말 좋게 봐주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양가 인사를 마치고 난 후부턴 정말 일사천리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정말 모든 게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상견례를 했을 때도 양가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도 시할머니나 시동생과 시누는 참석하지 않고 시부모님만 상견례에 참석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딱 상견례를 하고 나서 결혼 날짜 잡자마자 점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저한테 만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정아야, 내가 알아보니까 니네 웨딩홀 좀 더 큰 홀이 있던데 거기서 하는 건 어떠니? 아니 난 니네 부모님이 웨딩홀 얘기하길래 거긴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 거기가 아니더라. 좀 작은 홀이던데. 네? 거긴 너무 크기도 하고요. 예약도 이미 다 잡혀 있어서 저희 부모님께서 얘기하신 곳도 규모가 작진 않아요, 어머님. 오히려 단독으로 식장을 쓸 수 있어서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뒷타임도 안 받고 저희만 쓰기로 한 거라서요. 그래? 그래도 딸 결혼식인데 좀 크고 성대하게 치러주시면 좋으련만. 솔직히 우린 다른 곳 생각한 것도 있긴 했거든. 근데 뭐 사돈 내가 웨딩홀을 한다는데 어쩌겠니?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마음 상하실까 봐 우리가 맞춰드린 건데 좀 그렇더라. 그런가요? 저희 집에선 저희가 웨딩홀 못 구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꺼내신 건데 불편하시면 다른 곳으로 알아봐야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니네 웨딩홀에서 하면 다 공짜 아니니 밥값이나 뭐 이런 것도 안 들 텐데
마음에 안 들어도 감수해야지. 아니, 난 그 큰 홀로 바꾸면 어떤가 해서 물어보는 거야. 못 바꾸면 어쩔 수 없지 뭐. 전 시모의 말에 정중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 집에선 저희 돈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결혼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다른 곳으로 알아보게 되면 그만큼 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 큰홀로 원하신다면 날짜를 바꾸고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볼까요? 어?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아니, 난 그냥 가능한가 해서 물어본 거야. 기분 나빴니? 미안하다. 내가 그쪽 일은 잘 몰라서 말이야. 솔직히 시모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땐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저희 부모님이 예산 생각을 해서 저희 결혼 자금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최대한 도와주신 건데 거기에 왈가왈부한다는 게 좀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시모가 바로 사과를 해서 그냥 저도 넘어갔지만 찝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남편도 이 얘기를 듣고선 당황해하며 저한테 사과를 했고요. 엄마가 정말 널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어? 아, 엄마가 뭘 잘 몰라서 그랬나 봐. 우리 집 결혼이 내가 처음이잖아.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여기저기 잘 모르고 듣다 보니까 그랬나 봐. 미안해. 내가 엄마한텐 잘 얘기할게. 안 그래도 우리 결혼 준비 부담 덜어주시려고 제안하신 건데 괜히 정한이가 신경 쓰였네. 아이, 뭐 아니야. 잘 모르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게 분란의 시초가 될 줄은 그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신혼집을 알아보려고 예비 남편과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곳에 가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예비 시모가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 어머님,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어쩐 일은 니들 신혼집 알아보는데 당연히 내가 와야지. 니들이 뭐 볼 줄 알겠니? 내가 와서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따라왔다. 괜찮지? 네? 아, 뭐, 근데 저희가 봐도 되는데요. 니들이 봐서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고르면 신혼 시작부터 삐그덕거린다. 내가 봐줄 테니까 내 말만 따라오면 돼. 그래, 정아야. 우리 엄마가 집 이런 거 진짜 기가 막히게 본다니까. 엄마가 예전에 부동산에서 잠깐 일도 봐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만 믿어. 그렇게 불편한 동행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저희 예산에 맞춰서 이곳저곳 괜찮은 신혼집들을 보여주셨어요. 집도 깔끔하고 규모도 적당하고 주변 인프라도 좋은 곳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예비시모는 이런저런 핑계로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한 집을 보게 되었는데 거긴 들어가기 전부터 예비시모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예비 시댁과 불과 5분 거리 있는 곳이었거든요. 솔직히 전 거긴 아예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독주택인데 건물도 오래되고 수압도 별로고 거기다 방도 크고 4개씩이나 있어 신혼집으로 삼기엔 좀 부담이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었지만 제 직장에서도 멀었고요. 그런데 예비시모는 거기만 좋다며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학주야, 아까 거기가 제일 낫지 않니? 집도 크고 으리으리한 게, 어? 이 엄마가 보기엔 거기가 딱이다. 기운도 딱 봐도 좋아 보여서 니들 거기서 신혼생활하면 잘 풀릴 것 같아. 그치, 학주야? 어? 그런가? 정아, 네 생각은 어때? 난 출퇴근하는 것도 너무 멀고 거기다 수압도 너무 약하고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방 4개까진 필요가 없잖아. 그냥 처음 해봤던 곳들이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아유, 무슨 소리야. 니들 애는 안 낳을 거야? 애 낳고 이런저런 거 생각해야지. 결혼하면 니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좀 생각하고서 신혼집을 결정해야 되는 거야.
말 맞다. 난 니네 부모님 한 번씩 와서 주무실 수도 있고 우리도 갈 수 있는 건데 좁아 터진 집을 구하면 어떻게 가니? 그러지 말고 아까 거기가 딱이다. 딱이야. 어머님, 거긴 금액도 너무 비싸고요. 아직 저희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좀 부담스러워요. 뭐? 예. 이 시애미가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얘기라도 해야지. 따박따박 아니다 어떻다 그러면 어쩌니. 내가 이래서 쫓아온 거야. 집 볼 줄도 모르면서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좋다고 선택할까 봐. 이래서 어른들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학주야, 알겠어? 예비 시모는 저와 말이 통하지 않자 자신의 아들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간에서 예비 남편은 난감해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전 그런 예비 남편의 태도도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저와 남편 이렇게 둘이서 하는 건데 왜 자꾸 예비 시모께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양가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해준다면 별 말은 안 하겠지만 솔직히 예비 시댁에선 뭘 받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자신의 말만 따르라고 하니까 점점 더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욱 화가 나는 건 예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예비 시모를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서 둘이 남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섭섭해 하더라고요. 정아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앞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래도 어른인데 좀 예의를 갖춰서 말할 수도 있잖아. 엄마가 아들 결혼하는데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런 것 같아. 네가 이해해 줄 수 없어? 뭐? 그럼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오빠, 도대체 결혼을 누구랑 하는 건데? 솔직히 저번에 웨딩홀 얘기하신 것도 기분 좋지 않았어. 근데 신혼집까지 이렇게 참견하시면 어떡해. 오빠라도 중심을 잘 잡아야지. 왜 이렇게 어머니 말만 들어?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맞춰주는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 뒤에선 그냥 우리들끼리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오늘은 좀 너무했어. 결혼 준비하면서 크게 싸운다고 하더니 이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가 보다. 너 좀 요즘 예민한 것 같아. 오늘은 그냥 집에서 좀 쉬어. 그러더니 집 앞에 그대로 내려다 주고선 횡하니 가버리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정말 허무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건 없어 보였는데 왜 자꾸 절 탓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도 예비 시모는 사사건건 결혼에 대한 간섭을 시작했습니다. 웨딩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느니 한복색을 다른 걸 하고 싶다느니 신혼여행진 외에 거길 가려고 하나니니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신혼여행 얘기를 하시며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를 꺼내시기도 했어요. 예, 너희 신혼여행 유럽으로 가기로 했다며? 거기 우리도 좀 쫓아가면 안 되겠니? 우리 해외여행 안 한 지도 오래됐는데. 네? 저희 신혼여행을요? 할머님도 다 같이요? 아니, 나랑 네 시애비만 뭐 할머니야 뭐 알아서 식사 챙기면 되니까 걱정할 건 없고 가족여행 겸 겸사겸사 어떠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머님. 나중에 결혼하고서 따로 가족여행 가면 되지 않을까요? 신혼여행은 그래도 첫 부부여행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이없는 예비 시모의 말에 그땐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빨리 눈치를 챘어야 했구나 싶습니다. 그 후로도 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는 건지 예비 시모하고 준비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중재도 못하는 예비 남편은 너무나 답답하고 예비 시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간섭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고민을 하고 있던 그 찰나에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결혼 준비 스트레스 때문에 한동안 모든 일정을 스톱하고서 좀 생각도 정리하고 쉬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때 예비 시댁에서 절 초대했습니다. 연세가 90세가 넘으신 시할머니 생신날이 돌아왔다며 그날 다 같이 모여
친척들 얼굴도 뵙고 인사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냥 예비 시부모님만 계신 자리였다면 주저했을 테지만 그래도 다른 친인척들까지 죄다 보인다고 하길래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비 남편은 그날 이른 아침부터 가야 한다며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르신이니 일찍 식사를 하시는가 보다 싶어 전 별 생각 없이 예비 시댁으로 향했죠. 그리고선 예비 시댁에 들어가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실에 온통 수많은 식재료들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요린 하나도 되지 않은 채 재료들만 쫙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다른 친인척들도 죄다 모여 있었고요. 그걸 보고서 제가 당황스러워하고 있으니 예비 시모가 방에서 나오시며 저한테 뭔가를 쥐어주시더군요. 그건 바로 앞치마였습니다. 아가, 이거 입어. 이거 입어야 옷 안 버려. 아이고, 형님 며느리 들어온다고 신경 쓰는 것 좀 봐. 학주 처될 사람이구만. 난 우리 학주 작은 엄마. 어쩜 시할머니 생신이라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오다니 요즘 사람답지 않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 내가 그래서 며느리 하나 잘 뒀다니까. 우리 학주가 워낙 잘나야 말이지. 이 집에서도 웨딩홀 해서 웨딩홀 준비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를 하시는지. 내가 그때 말했지? 정아야, 얼른 이거 입어. 예비 시모는 사람 좋은 웃음으로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주며 얼른 입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할 수조차 없었어요. 일단은 모여있는 다른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예비 남편을 향해 눈짓을 했어요. 예비 남편은 제 눈치만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시모가 그 모습을 보더니 예비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예, 학주야, 넌 뭐 거기 서서 뭐 하고 있어? 방에 들어가서 좀 자고 있어. 이거 다 하려면 점심을 지나야 되니까 밥 다 되면 그때 나와서 상 차리는 거나 도와줘라. 어? 아니 나도 좀 거들지 뭐. 거들기는 무슨. 우리 귀한 아들이 이걸 왜 해. 이건 원래 며느리들이 다 하는 거야. 이참에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보여주러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 엄마가 말했지? 아이 얼른 들어가. 그렇게 예비 시모가 얘기를 하니 예비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 슬쩍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순간 그냥 바로 가방을 가지고서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비 남편의 작은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께서 경악스러운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나저나 형님은 진짜 좋겠소. 어쩜 이렇게 참하고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이번에 요 근처에 단독주택으로 집 마련한다면서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산다니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네? 그게 무슨. 갑작스런 예비 작은 어머니의 말에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해서 당황스러워하니 예비 시모가 중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됐다고 하는데 글쎄 우리 학주가 할머니가 자기 키워줬는데 이젠 보답할 때라고 자기가 끝까지 할머니 모시겠다고 하잖아. 어쩜 저렇게 효심이 깊은지 몰라. 처음엔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거 며느리 불편할까 봐 우리가 괜찮다고 했어. 대신 할머니 모시고 가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지 뭐. 아유 참, 형님은 참 복도 많어. 우리 조카 며느리가 아주 복 많이 받겠어. 요즘 시대 이렇게 모시고 살겠다 며느리도 다 있고 말이야. 형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어머니께 잘하니까 이런 며느리가 다 들어오나 보네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토록 신혼집에 집착을 했던 이유가 바로 시할머니를 저한테 떠넘기기 위해서였더라고요. 그때 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비 시할머니께서 방에서 마침 나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예비 시할머니 행동을 보고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아이고 어머님 왜 나오셨어? 아유 들어가셔.
왜 배고파? 뭐 드려요? 이거, 이거. 아, 물. 물 얼른 가져다 드릴게. 들어가 계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거동도 불편해 보이시는 예비 시할머니를 보고서 저는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예비 작은 어머니가 뒤이어 하는 말을 듣고서 전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비 시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신 거였어요. 어머님 상태가 점점 나빠지시네. 며느리한테 맡길 게 아니라 요양병원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러게.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잘하겠지 뭐. 며느라가 그래도 우리 집안 최고 어른이니 네가 좀 신경 쓰거라. 알았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맡기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학주가 모시겠다니 어쩌겠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치매요? 할머니께서 그럼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저더러 모시고 살라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신 거예요? 그런 제 말에 예비 작은 어머니와 다른 식구들은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뭐야, 몰랐어? 어머님 치매 시작된 지 꽤 됐는데 뭐야, 아는 거 아니었어? 아이 그럼 모시고 살겠다는 거 무슨 소린데? 다 알고서 그런 거 아니었어?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언제 모시고 살겠다고 했나요? 어머님,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지 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시할머니 치매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집 근처 단독주택을 거기서 신혼집 마련하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신 거였어요? 그리고 할머님이 치매신데 저희 신혼여행을 따라가신다고 하신 거고요? 아이, 뭐, 그게. 아이, 저 정아야, 일단 좀 이따가 얘기하자. 아니, 다들 일 모여 있는데 너 왜 그러니? 갑자기 왜 그래?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예비 시모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마 제가 온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선 별말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시할머니를 떠넘기려고 했던 거였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을 꺼낼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하자 예비 시모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정아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아, 이랬다 저랬다. 학주 말론 네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다면서. 아휴, 내가 이래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말이 엇갈리니 원. 됐다. 일단 시할머니 생신 끝나고서 그때 얘기하자꾸나. 얘기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데요? 전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친척들한테 인사할 게 뭐라고 하시고선 와선 이렇게 음식하라 하시는 것도 황당했는데 뭐라고요?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건데요? 저야말로 정말 당황스럽네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니 방에 들어갔던 예비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예비 시모는 예비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듯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학주야, 얘 좀 봐라. 글쎄 지금 뭘 하는지 아니? 시할머니 못 모시고 산댄다. 너랑 다 얘기 끝난 건데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니, 시집을 오면 며느리로 살 도리를 해야지. 지금 이 엄마한테 따박따박 대두고 아주 난리다 난리.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아, 그게 있잖아. 확실히 얘기해.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게 말이야. 아니, 엄마가 하도 시할머니 모시고 살라고 해서 그래서 안 그러면 요양병원 보내신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좀 모시고 살자. 할머니 사시면 또 얼마나 사시겠어. 전 예비 남편의 말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모자는 자기들 멋대로 시할머니 모시고 살겠다 결정을 하고 신혼지까지 다 결정을 끝낸 상황이더라고요. 저한텐 한마디 상의 없이 그저 자신들 뜻대로 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신들이 결정한 걸 마치 사실인 양 얘기를 꺼내버린 거였고요. 전 그 말에 모든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제 결혼인데 왜 자꾸 이렇게 간섭하시는지, 그리고 대신 결정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할게요. 뭐? 결혼을 못해? 너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시어머니 생신을 이렇게 망쳐도 어떻게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 지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야? 아무런 사전 얘기도 없이 이렇게 말하시는 건 맞는 얘기고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네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가방을 들고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나가려고 했어요. 예비 시모가 무슨 선심을 쓰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이렇게 나가면 결혼 못한다. 웨딩홀까지 운영하는 네 부모가 너 파혼했다는 소식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니? 다른 사람 결혼을 시켜주면서 지 딸 결혼은 파혼으로 끝내면 얼마나 소문이 흉흉하게 돌지 모르겠어? 그래, 시할머니 모시기 싫으면 모시지 마.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화까지 내. 아휴, 학주야, 내가 말했지? 쟤 보통이 아니라고. 어디가 착한 거니 어디가. 뭐라고요? 저기요,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네 웨딩홀 소문이라도 잘못 나봐라. 앞으로 잘 될 수가 있나? 너도 거기서 일하는데 니네 웨딩홀 잘 안 되면 네 직업도 위험한 거 아니겠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그냥 넘어가면 될 걸. 굳이 시어머니 이겨보겠다고 이러는 거 너 좀 아니지 않니?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과 나의 대화가 통하질 않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사람과 헤어지면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세요? 소문이요? 그럼 어디 한번 소문 낼 대로 내보세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겪었던 일 제대로 한번 소문 내보죠 뭐.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부로 유명하시다면서요? 그래서 표창장도 받으시고 주변에서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박수 쳐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한테 바로 시어머니 넘기려고 하는 거 소문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얼굴은 들고 다니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는 거니? 말 그대로예요. 저희 웨딩홀 소문내시겠다면서요? 웨딩하는 집에서 딸이 파혼했다고, 그런 곳에서 결혼하면 잘 사겠냐면서 소문내시겠다면서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죠. 효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 효부가 아니었다는 거, 아들은 엄마 말만 듣는 마마보이였다는 거, 어디 한번 제가 동네방네 소문내볼까요? 그럼 누가 이 집안에 시집 오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니 사사건건 참견하시는 거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제 결혼을 왜 멋대로 정하시는데요? 전 이런 집에 도저히 시집 못 옵니다. 아니, 안 와요. 결혼 준비하면서 들였던 비용들 다 청구할 테니까 똑바로 다 계산해서 주세요. 안 그러면 저 오늘 있었던 일 동네방네 죄다 소문낼 테니까요. 그렇게 전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비 남편한테도 파혼을 선언했죠. 이날 소식을 듣고서 저희 부모님께선 엄청 화를 내셨어요. 웨딩홀 걱정은 하지 말라며 오히려 이거 소송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셨어요. 그 뒤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들였던 모든 비용을 예비 남편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이 돈을 왜 줘야 하나, 다시 만나면 안 되냐,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비 남편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더라고요. 정아야, 내가 너한테 상의 안 한 거 미안하지만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원래 결혼하면 며느리는 시부모 모시고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시할머니가 얼마나 사신다고 그것도 못해?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왜 네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야 날 키워주신 분이니까 네가 잘 모셔야지. 와, 얘 진짜 정신 못 차렸네. 너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살 거야? 그건 아니지만. 야, 정신 차려. 내가 너랑 결혼하는 거지
니네 가족하고 결혼할 거였니? 너 같은 찌질이랑은 결혼 안 할 거니까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썼던 돈들 바로 정리 안 하면 소송까지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정아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생각해봐도 너 같은 애랑 결혼 안 해. 한 번 더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확 신고할 거야. 그렇게 전 예비 남편과도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비 시댁의 실체가 모두 까발려졌습니다. 누구보다 효부 같다고 생각했던 예비 시모가 그게 아니라는 게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인척들이 그 장면을 모두 목격했기 때문에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버렸고요. 예비 시모는 동네에서도 진짜 부녀회장을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체면이 제일 중요했던 예비 시모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전 예비 남편에게 결혼 준비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네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도 한동안 정말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아직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 있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 사연들을 듣다 보니 생각보다 정말 고지식한 집안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며느리 시댁의 종이고 무조건 시댁 말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더라고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지 않나요? 결혼하기 전에 전 예비시모가 자신의 속셈을 이렇게 드러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결혼을 하고서 시할머니를 얼렁뚱땅 떠넘겼다면 더 머리가 아팠을 것 같네요. 더군다나 가족 사이가 좋아 보였던 것도 전 예비 남편이 마마보이였기 때문이었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연애하면서 몰랐는데 정말 자기 엄마 말이라면 뭐든 다 듣는 전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충격이 크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한테 냉정하게 잘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주신답니다. 오빠랑 세언니도 저한테 좋은 사람 나중에 만날 수 있다며 그냥 똥 밟은 셈 치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파혼하고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전 예비 남편을 소개해준 지인한테 제 파혼 얘기를 전했더니 그게 또 소문이 났는지 전 예비 남편은 열심히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지만 아무도 소개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집에 누가 시집을 갈지 모르겠네요. 전 지금은 그냥 열심히 웨딩홀 일을 하면서 제 일에만 집중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여전히 웨딩홀에서 일하다 보면 저와 비슷한 일을 겪는 예비 부부들이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도대체 왜 행복하게 둘이서 살겠다는데 자꾸만 간섭을 하고 방해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가족이라면 좀 더 거리를 두고서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란 이유로 너무 가깝게 모든 걸 다 공유하려고 하는 것도 독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볼 때도 흔히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은 자기 사람에겐 이렇게 도를 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사회적인 체면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잘해야 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예비 시모처럼 꾸며진 이미지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결국엔 그 이미지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늘 진솔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면서 제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을 보는 눈도 좀 더 키워보려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엔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